확인 됐습니다. 일단 뭐부터 할게요. C자 커브 정국이 C자 커브라고요. 이 중심이 경추 4번입니다. 목이라는 거는요, 일단은 내가 내 머리에서 이 무게적 요소가 어깨에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역학적 무게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다. C자 커브면. 그래서 치료할 때, 수기할 때 그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학적 무게중심을 0으로 만들어라. 뭡니까? C자로 만들어라 이거죠. C자로.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얘가 원래 일자일 수도 있었죠. C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두 개의 근육이 당겨야지 뒤에서는 하나의 근육, 하나는 두판상근. 앞에서는 흉쇄 유돌근, 사각근 당깁니다. 그런데 두 개가 더 당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원리적으로 볼 때. 자, 그리고 나서 얘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놔야 됩니다. 잡아놓기 위해서 이 목을 유두 가운데 반중에서부터 세치 위에다가 그 기준을 잡습니다. 유두의 세치 포인트, 반중 위에서 세치 위에요. 그리고 뒤는 흉추 12번, 여기에 승모근이 끝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흔들리는 건 어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5구 돌기. 5구 돌기 또는 5회 돌기라고 얘기하는 곳에다가 포인트 잡습니다. 그 목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C자 커브를 만들면 돼요. 결국 기량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승모근과 사각근과 두판상근의 균형만 맞추면 된다. 그리고 얘네가 견고히 풀어줄 수 있는 밥을 찾아줘야 된다. 근데 어느 곳보다도 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을 C자로 만들어줬더니 목이 안 아파. 그냥 단순히 목이 안 아픈지 목 때문에 팔이 저린지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은요, 경추 1번과 2번을 우리는 어퍼서비칼 상경추라 불러요. 3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3번에서도 5번은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신경의 뿌리예요. 5번부터 7번은 장형신경의 뿌리입니다. 목은 이렇게 중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5번이라는 뼈에서 그 중심적 문제들이 주로 일어납니다. 목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5번 뼈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역학적 무게중심을 0으로 만들고 경추 5번에 집중을 하면 치료의 답이 일단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다. 그리고 여기에 관여되는 3개의 근육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흉쇄돌근, 사각근, 두판상근의 근육에 그 근육적 요소에 좀 집중을 해보자. 자, 횡격막과 상경추라는 두 개의 그림에서 얘네가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 횡격신경이라는 것은 횡격막의 경락적으로 얘기하면 12개의 12정경 중에서 12개의 경락 중에서 11개의 경락이 횡격막을 통과합니다. 한 개의 경락은 등 쪽에 있는 방광경락이에요. 내장기를 움직여줘야지 몸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오기 때문에 살려내려는 반응의 키를 가지고 있이 어디다? 횡격막이에요. 근데 이 횡격막의 진짜 뿌리가 어디예요? 경추 3번에서 5번이라는 거죠. 경추 3번에서 5번을 잡으면 횡격막을 잡았다. 11개 경락을 잡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나머지 한 경락은 방광경락은 다리 쪽에서 위쪽에서 잡으면 되니까 일단 약간 제껴놓고,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상경추에서 또 문제를 봅시다. 상경추는 6가지의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말이죠, 모든 뼈는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더라. 가운데 물렁뼈가 있는데 상경추는 물렁뼈가 없이 뼈가 뼈에 껴져 있더라. 도너츠와 핫도그처럼. 그리고 나머지 뼈는 뼈가 있는 물렁뼈가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틀어지면 돌아오는 슬라이딩 무브먼트 충격 흡수해주게 되는데 1번과 2번 뼈는 틀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유를 따졌어요.
왜냐하면 1번 뼈 바로 위에 뇌가 있다. 우리가 생명의 뇌라고 부르는 뇌간, 브레인스템. 뇌간이 있어요. 이 뇌간 속에는 연수라는 뇌가 들어있더라. 이건 생명의 뇌입니다. 이 연수에서는 미주신경이라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이 나와서 요 앞을 지나서 인체 중앙을 통과하면서 횡격막의 식도 옆을 통하면서 모든 내장기를 다 관여합니다. 결국 내장기를 잡고 변화시켜야지 몸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살려내는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횡격막은 11개의 경락을 컨트롤한다고 했는데 이 미주신경은 어쨌든 간에 12 모든 내장기를 다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경추 부분을 컨트롤하면 살려내려고 하는 그 반응에 있는 연수를 자극 줄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미주신경에 영향을 준다. 내장기를 통해서 살려내려는 반응을 오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 바로 위에 어떤 파장이 나옵니다. 애초에 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고요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납니다.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흐름. 그 에너지 흐름을 찾아봤더니 이런 거죠. 사람이 깨어있을 때 교감신경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잠들면 부교감이라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우리는 깨어있다가 부교감으로 바뀌는 어느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깨어있다가 잠들 때까지 어떤 사이클에서 딱 맞는 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여기서 거꾸로 내려가면 잠든 거고 이게 거꾸로면 깨는 겁니다. 여기서 요 안에까지 어떤 존, 요 공간, 요거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요때 나오는 파장이 7.83Hz입니다. 7.83Hz라는 파장이 나오면서 우리 몸에서 치유의 에너지가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상경추 바로 뒤통수 쪽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후두골에서 이 알파파가. 그래서 상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알파파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에서 치유가 되는 살려내려는 반응적 요소가 떨어진다는 거죠. 교감신경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교감으로 완전히 떨어지면 사람은 피가 간하고 심장에 들어가서 휴식 상태로 합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어떤 타이틀 안에 사이클 안에 들어와야지 몸이 좋아진다는 거죠. 상경추가 틀어지면 뇌압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유는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은 동맥이 작습니다. 내려오는 정맥의 크기는 동맥보다 6배 정도 굵기가 큽니다. 피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잘 내려가야지 뇌출혈이 일어나지 않고 뇌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유는 수도꼭지는 작고 배수가 큰 것이랑 똑같은 원리인데 머리로 피가 올라갔던 게 잘 안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경추가 틀어지면 혈관에서 혈액순환이 밑으로 잘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뇌압과 혈압이 같이 올라갑니다. 상경추 땡기면 그래서 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혈압이. 세 번째, 림프순환이 안 됩니다. 림프순환. 이 부분에 림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몸에 터미너스라는 것이 있어서 몸 안에 어떤 붓기, 부종, 노폐물 배소 이런 것들을 이 목 쪽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미주신경의 기능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뇌에서 내려가는 뇌신경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뇌에서 전달되는 몸 안에 어떤 전달 체계가 문제가 생겨요. 전체로. 그러니까 상경추가 문제가 생기고 6가지 문제가 생기고 횡격막에도 문제가 생기고 목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목이 아파요를 한번 보지 말고 상경추 풀어준 것부터 목의 경추 5번부터 전체적인 문제를 전부 다 풀어서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만질 때 단순히 목이 아파요가 아니라 이 부분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만져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원장님 제가 목이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네, 머리는 아프시나요? 머리 두통 오나요? 소화는 잘 되시나요? 가슴이 답답하나요? 몸이 요즘 붓나요? 부종이 있으신가요? 그죠? 또 이제 이 목을 통해서 그 팔은 저리시나요? 저리기 시작하면 또 신경까지 봐야 되니까 상완신경부터 해서 팔을 내는 신경 봐야 되니 팔은 저리시나요까지 확인해야 되고 팔이 저리다면 어디까지 저리시나요?
팔꿈치에서 끝나나요? 손끝까지 가나요? 느낌에서 확인 과정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고객은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해 있습니다. 이들은요, 현대적 요소에서 컴퓨터를 다루고 핸드폰을 달아서 모든 것을 검색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어설프면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똑똑하게 주도적으로 하려면 고객의 말 속에서 나는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똑똑해져 있잖아요. 어디 가서 어디가 아프다면 먼저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딘지 느끼고 찾아가는데 고객한테 목이 아파요 라고 할 때 그냥 목이 아파요? 네, 누우세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셨나요? 디스크던가요? 아닌가요? 염자인가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은요, 병목 현상처럼 병처럼 쭉 오다가 하나에 딱 걸리는 포인트처럼 좁아져 있어요. 누군가 묻습니다. 신호봉 교수님, 당신은 만약에 저 고객한테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만 준다. 어디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등이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종아리가 아프든, 골반이 아프든 당신은 어딜 치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픈 부위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저는 목을 달라고 할 겁니다. 목을 치료하겠다. 10분 동안. 목을 치료하면 횡격막과 상경추가 컨트롤되고 내장부의 움직임이 좋아져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첫 번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그가 얘기하는 아픈 자리를 만질 것이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연관되는 종아리를 풀고 그 다음에 횡격막, 복식호흡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을 돌리겠죠. 생각의 틀은요, 고객이 만족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아프다는 곳을 먼저 만지겠다는 생각은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현대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시대는 끝났어요. 고객을 졸도시켜야 되는 시대니까. 응? 감동을 넘어서 졸도가 되려면 그 사람이 만족하는 걸 넘어서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고객의 얘기를 듣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치를 만들어내려면 나는 많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서 딱 책장에 책 꽂듯이 탁탁탁탁 정리가 돼서 딱딱 끄집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어수선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말도 좀 떡부러지게 하셔야 돼요. 정리가 된 말투에서 들어주되 정리하고 끌고 가는, 이렇게 되려면 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깨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정리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잘 들어올 것 같고, 사실 비슷한 류의 정리의 강의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계속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 올려두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유별나게 그 얘기가 귀에 들리는 날이 있어요. 다른 때는 안 들리는데 오늘은 들려. 왜? 여러분들이 오늘에서야 마음이 열렸고 오늘까지 기초지식이 쌓였더니 이제 저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들리는 사람은요, 또 들으시면 돼요. 다음에 들으다 보면 어느 날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해서 얻어지는 게 있고 저절로 얻어지는 게 있고 강제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또 들으셔야 됩니다. 어깨 얘기할 겁니다. 대충 어디가 어깨인지 알겠죠? 어디가 어깨인지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를 어깨라고 합니다. 이 어깨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깨는 일단은 ROM이 풀 ROM이 되는 것입니다. 360도. 자, 보세요. 다 돌아가죠? 어깨는요. 유일하게 우리 인체 관절에서 완전하게 풀 ROM이 되는 것이 어깨입니다. 근데 이 어깨는 단순히 어깨 문제로 가지 않고 어깨는 꼭 내장기의 문제를 같이 얹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깨의 질환을 어깨가 아닌 어깨로 안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장기의 문제를 같이 얹을 수 있는 어깨로 가야 된다라는 답을 하나 주고요, 어깨의 문제는 반드시 상위 레벨인 목하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답은 ROM, 장부, 3번 경추 같이 봐야 되는 답이 나옵니다. 어깨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깨라고 얘기하면 그 관절을 견갑 상완관절을 어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를 어깨, 여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어깨와 관련되는 관절이
견갑 상완관절, 흉쇄관절,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데, 그리고 쇄골뼈가 어깨가 만나는 견쇄관절, 저는 이 세 군데를 봅니다. 이 세 군데의 조화로움이 어깨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여됐던 쇄골, 흉골과 쇄골, 그리고 어깨의 문제를 놓고 봤어요. 세 개의 관절을 정리가 됐습니다. 세 개의 관절. 자, 그러면 어깨에 관여되는 근육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근육. 첫 번째 가장 큰 얘기를 먼저 좀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깨의 움직임이라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ROM. 우리는 어깨가 풀 ROM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동작에는 몇 개의 근육이 몇 가지 움직임을 주냐라고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좀 강제적으로 좀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앞쪽에 대흉근이 있습니다. 대흉근은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로 나눠져 있어요.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흉근이. 그래서 우리가 나눠지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됐고, 여자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얹어져 있고, 유방암 수술해서 유방을 절제하게 되면 보형물을 대흉근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늑골지하고 흉골지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보형물이 들어갑니다. 요게 그러니까 대흉근이 세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는 해부에 보면 손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의 근육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어깨는 전삼각근, 중삼각근, 후삼각근 세 개로 또 나눠집니다. 또 등에 있는 승모근은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승모근으로 나눠집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나의 근육을 세 개로 나눠놨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나눠서 그 동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큰 덩어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대흉근의 3개, 삼각근의 3개, 승모근의 3개를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했더니 27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숫자가. 그러면 최소한 어깨 움직임은 27가지 동작은 먹혀야 되는데 요거 동작적 요소를 잡고 있는 근육이 하나 있더라. 그게 극하근이에요. 견갑골에 극하근에서 딱 잡아버리면 어깨가 멈춥니다. 그게 견갑골이. 그래서 첫 번째 극하근을 뜯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주면 됩니다. 들으면 어깨가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걸 극하근부터 놓고 이제 메이저 근육 갑니다. 메이저란 가장 크게 어깨에 붙어있는 근육을 얘기합니다. 메이저의 첫 번째가 대흉근입니다. 대흉근에 3개 파트가 전부 다 견갑골에 어깨가 붙습니다. 상완골에. 그죠? 두 번째, 물론 삼각근 붙는 거 이해했어요. 세 번째는 광배근이 쫙 하고 올라와서 밑으로 딱 틀어져가지고 또 상완골에 붙습니다. 광배근. 세 번째는 대원근이 밑에서 틀어서 다시 앞쪽으로 와서 딱 붙습니다. 세 개의 메이저 근육은 대흉근,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이라는 메이저를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깨 주변에 요 라인으로 4개의 근육이 와이사스의 손목에 있는 이 모양, 이걸 로테이트 커프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양처럼 4개의 근육이 붙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4개의 근육이 붙으면서 어깨의 메이저 근육들이 약 7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흉쇄유돌근, 사각근, 견갑거근, 삼각근, 전거근 전부 다 얹으셔야 돼요. 호호. 이 어깨는 연관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육들 지금 생겼던 흉쇄돌근, 사각근, 그 다음에 뭐 삼각근, 극하근, 견갑거근 이 모든 근육이 어깨 조화름에 연결되는데 오른쪽은 간하고 연관된다. 왼쪽은 위장과 심장과 연관되는데 심장보다는 위장의 그 역할이 더 커요. 심장은 대흉근, 소흉근, 전거근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내장 세상 반응이 빠지고 왼쪽 어깨 대부분 위장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장부랑 연관이 되고요. 어깨 움직임에 이 동작적 요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자, 2가지 질환을 얘기합니다. 하나,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의 움직임에 4개의 근육이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그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는 그곳의 자리가 정확하게 있죠. 요게
극상근, 이게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에요. 4개 균형이 유지가 되는데 어느 날 극상근이 조금 찢어지거나 부분 파열이 되면 이 힘의 균형이 안쪽으로 확 쏠리게 돼요. 그래서 올리다 보면 아파서 잡아서 올려야지 올라갑니다.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얘는 물론 극상근의 극상와 그 다음에 겨누란 자리를 풀어가면서 균형적 요소와 힘의 균형을 배분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끊어지면 수술해야 되지만 힘의 균형에서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50견이 옵니다. 50견. 유착성 관절 낭령. 또는 동결견이라고 불렸고 프로진 숄더라고 했던 이 견은 어깨 자체가 유착이 되버려서 움직이지 않는데 야간에 밤에 잘 때 아파요. 이거는 내장기의 호르몬의 균형, 장부의 기력이 떨어질 때 밤에 아픕니다. 내장기에 우리 몸은 늙어가고 있잖아요. 노화가 되고 있는데 장부의 기력이 떨어져서 오는 오십견은 새벽에 많이 밤에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장부하고 연관 없는 오십견은 낮에 어깨가 움직일 때 아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오십견들은 새벽에 아픕니다. 그 얘기는 노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장부의 기력이 떨어졌나요? 그럼 결국 오십견 고객한테 한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은 보약입니다. 사실 기력, 열보, 아니죠 공진단 최선의 뭐 보약을 넣어줘서 들어가게끔 녹용도 아예 분골로 상대 이상의 분골을 넣어드려야 되고 또 그죠? 근데 우리는 양의학적 관점은 이 부분에다가 약물 치료와 어떤 기능적 요소로 하죠. 다 나쁘다고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만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죠. 에너지의 문제. 한의학에서는 귀에서 소리가 나. 이명은 기력의 문제고 심기가 화한 거니까 보약입니다. 양방은 이비인후과에서 귀를 보고 귀 쪽을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양의사 선생님들 많이 바뀌셔서 링거줍니다. 영양제. 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기허이니까요. 기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양 한 병이 같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협력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깨가 아픈 거를 양의학적 관점에서 문제가 됐어. 50견이야. 요거 체외 충격파로 요거 깨트려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의학적으로는 장부의 기력의 문제야. 장부를 조절하고 어깨의 움직임 중에서 극하근을 뜯고 심장과 연관되는 견갑하근을 자극을 줘서 쟤를 치료해야 돼. 결국 오십견과 연관되는 견갑하근은 심경락과 연관되니까 심장의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경락의 흐름으로 또 같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깨를 관리하면서 소원근이라는 근육에 좀 집중을 할 겁니다. 하나는 극상근이라는 근육에 집중을 할 겁니다. 소원근은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 나오는 곳이고 극상근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근육이고 그 포인트는 극상와라는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견우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 얘기합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 쉽죠? 응? 집에 가서 다시 와야지. 그러니까요. 너무 쉬워요. 야, 세상에 저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됐을까라고 얘기하면 안 해봐서 그래. 정리를 한번 종이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정리해 놓으면 고객하고 설명할 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아. 저 사람 내가 어디를 관리해 줄 수 있어? 어떻게 해야지라는 답을 찾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정리를 안 해봐서 그래요. 깨끗한 A4지를 피고 거기다가 목을 정리해서 쭉 제가 한 거를 들으면서 써보세요. 어깨도 써보시고 아까 허리에 있던 것도 써보면 이제 나는 나만의 비밀 수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노하우는 계속 설명해야 됩니다. 누가 있든. 그래야지 그 노하우가 전부 다 알아주는 인정이 됩니다. 제 모든 영상을 다 올려놓습니다. 요즘은.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노하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죠? 자, 이제 무릎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고관절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무릎이 연결되는데, 우리 앞에 정면으로 섰을 때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전상장골극이라고 불러요. ASIS. 자, 뼈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데입니다. ASIS입니다. 자, 우리 마이콜. 여기입니다. 제일 많이 튀어나온 데가. 여기 맨 앞에 ASIS에서 근육이 내려갑니다. 얘가 딱 이 환자의 손으로 딱 손을 댑니다. 자기 손 크기. 그 크기만큼 하는 게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TFA, 텐셔 파샤라타. 자,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여기다가 내 손을 딱 댑니다. 딱 요 크기가 기가 막힙니다. 해보면 정확합니다.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그리고 딱 여기까지만 근육이고요. 여기서부터 무릎 옆으로 인대가 쫙 연결돼요. 장경인대입니다. 장경인대가 어디까지 오냐면 무릎 바로 밑에 비골라인까지 내려와요. 이게 장경인대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ASIS에서 대퇴근막 장근이 연결되고 장경인대가 연결돼서 무릎 바깥쪽으로 내려오더라. 1번. 두 번째, ASIS 똑같은 자리에서 근육이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다리 안쪽을 타고 이렇게 여기 와서 붙어요. 이게 봉공근입니다. 제기차기 근육 이렇게 붙여 붙는 자리를 거위발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ASIS에서 바깥에서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랑 붙고 안쪽으로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장경인대가 봉공근이 거위발 포인트에 붙여. 세 번째는 전상장골구 밑에 뼈가 조금 나온 데 있어요. 여기를 우리는 전하장골국이라고 불러요. 전하장골국. 여기서 대퇴사두근에 대퇴직근이 나와서 쭉 근육이 무릎 슬개골을 덮고 바로 밑에 무릎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결국 무릎은 바깥에서 장경인대가 내려와서 붙고 안쪽에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봉공근이 붙고 다리 이쪽으로는 대퇴직근이 붙죠. 요게 앞쪽에서 붙은 겁니다. 자, 뒤쪽은 어떻게 되냐면 뒤쪽에서는요 대퇴이두근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대가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장두단두라고 그래요. 머리가 두 개인 근육이라 대퇴이두,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두 개 중에 대퇴이두근이 밑에 보면 뼈가 우리가 밑에 경골하고 비골이잖아요. 밑에 얘 뼈가 내려가서 한쪽은 경골, 한쪽은 비골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자, 그러니까 대퇴골뼈 밑에 경골하고 비골이 있는데 여기서 근육이 여기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어요? 또 이제는 여기에 뒤에 종아리 뒤에 비복근이라는 근육이요. 근육이 대퇴골에 가서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대퇴이두근이 밑에 경골 쪽 내려가서 걸리고 비복근이 대퇴골에 이렇게 붙어버려요. 자, 그러면 앞에는 세 개의 근육이 딱 감쌌고 뒤에는 두 개의 근육끼리 딱 잡죠. 무릎이 완전히 잡혔죠. 그래서 무릎을 딱 잘라서 열어보면 무릎의 슬개골을 열고 반 잘라서 봤더니 안에 물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메니스커스 반월연골이 움직여요. 얘는요, 내가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돌면서 다리 안쪽에서 미세하게 돌아요. 이 다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요, 직선이 아니라 조금씩 돌았다 오는 거 있어요. 요거를 스크루원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견고하게 잡아서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스크루원 무브먼트가 움직이지 않고 무릎이 아프면 어디가 돌아가냐면 엉덩이에 있는 고관절이 돌아가요. 무릎에서 일어나지 않는 동작을 엉덩이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 어딜 치료해야 된다? 엉덩이 골두, 고관절 골두가 있는 그 엉덩이 부분을 같이 치료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무릎 자체 고유하게 돌아가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동작이 안 일어나니까 저 위에 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면 이제 치료하는 포인트는 우리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데 봉공근, 대퇴직근, 붙는 자리 거위발,
그리고 그 안쪽에 있었던 메니스커스 움직임의 동작들, 뒤쪽에서는 견고하게 움직이지만 하나의 틈이 나오더라. 거기가 위중이라는 자리예요. 위중. 이렇게 치료하고 잡아주면 무릎은 좋아지겠어. 근데 가장 큰 핵심이 어디냐면요, 대퇴근막장근이에요. 내가 대퇴근막장근이 약해지면요, 짧아지면 다리가 벌어집니다. 쩍 벌라. 자, 벌어지죠. 그러면 중력이 옆으로 벌어졌죠. 그 중력 때문에 다리는 또 틀어지게 돼요. 무릎 관절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퇴근막장근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앉을 때 무릎 위를 묶고 앉아야 된다. 의자 앉을 때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반대로 늘려주는 스트레칭들을 많이 해줘서 얘가 짧아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잡아주는 포인트는 제가 좀 이따가 오늘 10개의 자리를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실기는요, 이론이 바탕되지 않는 실기는 혼납니다. 저한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왜 만지는지요? 지금은 무슨 근육을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를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끝나고 내일 샵에서 고객 관리할 때 오늘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이 계기가 돼서 책이 보였으면 좋겠고,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찾아내서 보려고 하는 것만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꾸는 것만큼 꿈은 이루어집니다. 책도 생각하는 것만큼 봐야지 내 것이 됩니다. 처음에 보기가 힘들죠. 근데 해보면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숙제는 뭐냐면, 영상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아까 영상하고 같이 영상을 테마별로 나눠서 A4지에다가 한번 정리하라 해보세요. 근육도 써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 핵심 단어를 써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가서든 무릎이든 어깨든 목이든 허리든 그거에 못지않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 끌게요. 네.